안녕하세요, 승비입니다. 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방탄소년단의 보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멤버 개개인별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테크닉, 보컬적인 테크닉 부분에 이제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정말 너무 깊게 얘기를 해버리면 영상이 길어지게 될 거고, 영상이 길어지게 되면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재미나 그런 걸 떠나서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영상 길어지면은 저도 좀 편집에 있어서 힘이 들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어차피 애초에 이 주제를 좀 컨택하게 된 이유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방탄소년단의 전체적인 보컬 라인이 대체적으로 실용음악과, 이제 제가 전공을 한 실용음악과 보컬 쪽에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보컬들은 아닙니다. 네, 아닌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저는 왜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싶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방탄 보컬 라인이 지금 정국이를 중심으로 해서 공식 오피셜 메인 보컬이죠. 빅히트의 방탄소년단의 메인 보컬 정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민이, 태영이, 그 다음에 석진이 형, 이렇게 4명이 현재 BTS의 보컬 라인입니다. 보컬 라인인데, 정국이야 팬들이 아는 슈퍼스타 K의 전설도 있잖아요. 네, 누구나 좀 인정할 만한 메인 보컬이긴 해요. 사실상 실용음악과 이론계에서 얘기하는 호흡, 발성, 그다음에 음색, 톤이죠. 거기에 기교라든지 등등 테크닉, 적인 모든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정국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이 보컬 라인 사이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친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선천적으로 타고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정국이 같은 경우에는 호흡도 굉장히 잘 섞어서 본인의 음색을 살릴 수 있는, 정국이가 약간 좀 저희가 예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굉장히 그 걸걸한 허스키한 톤은 아니지만 살짝 허스키한 보이스가 있긴 있거든요. 그 개인의 음색을 정국이가 호흡이나 여러가지 본인만의 그 끼를 통해서 굉장히 잘 살려내는 편이에요. 선천적으로 굉장히 타고난 친구고 보컬적인 실력이 우수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국이랑 다소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태영이를 꼽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음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오히려 정국이의 보이스 톤이랑 가장 유사한 톤을 가지고 있는 멤버는 지민이가 유사한 그 보이스를 가지고 있긴 한데, 제가 태영이를 꼽은 이유는 정국이와 태영이가 호흡을 섞어서 쓰는 방법이 꽤나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지민이랑 석진이 형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함에 있어서, 목소리 내음에 있어서 호흡이 굉장히 좀 안에 들어가 있거나 좀 적게 내뱉는 타입이고요. 정국이랑 태영이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좀 많이 내뱉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정국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조절하는 편이기도 하고, 태영이는 다소 호흡을 좀 과하게 내뱉는 경향이 있는데,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 테크닉에 있어서 호흡이라는 부분을 얼마나 좀 많이 섞냐 적게 섞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씨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공기 반, 소리 반 노래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왜 그러냐면 이 공기 반, 소리 반 같은 경우에는 보컬계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좀 완벽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비율입니다. 호흡과 그 목소리를 적절하게 섞을 줄 아는 점이요. 반반씩 섞는다는 거. 여기 방탄소년단 라인을 보면은 정국이를 제외하고서는 약간 좀 그 편차가 크다는 거죠. 태영이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좀 많이 섞고 있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지민이나 석진이 형 호흡을 좀 적게 섞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건가? 라는 거예요. 이들은 잘못된 소리를 내고 있는 건가? 라는 거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인 거고, 자, 호흡, 그 다음에 발성을 보면 발성 역시 태영이, 지민이, 석진이 형,
다 발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저는 아미이지만 100% 사심을 제외하고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제 그들의 음악을 듣고서 설명을 하자면 라이브가 아니고 가공된 음원을 듣더라도 그게 느껴지는 편이긴 해요. 발성이 좋은 편은 아니구나. 왜냐면 정국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컬적인 그런 테크닉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자, 태영이나 지민이나 석진이 형은 제가 봤을 때는 후천적인 케이스거든요. 철저하게 노력형 천재라는 말이긴 한데 발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발성이라는 것이 본래 이제 이 배의 힘이라고 하죠. 복식 호흡을 하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의 힘을 사용해서, 몸의 힘을 사용해서 목으로 가는 이제 뭐 물이라든지 힘을 굉장히 좀 줄이고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태영이나 지민이나 석진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에 배의 힘을 사용해서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생목이라는 건 아닌데 생목에 가까운 소리가 들리긴 해요, 발성적으로. 그러면 또 이거죠. 그러면 이들은 잘못된 건가? 잘못 노래하고 있는 건가? 오늘 이게 토픽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토픽이에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사실 완벽한 상태로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불완전한 상태에서, 제 보컬적인 실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입학을 하게 됐고, 입학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실력이 늘게 된 케이스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저도 아마 1대1 전공 교수님도 계시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받는단 말이죠. 이들도 트레이닝을 받았겠죠, 당연히.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좀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소리를 좀 더 깨끗하고 좀 맑게 자신있게 낼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이제 대학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저는 사실 배우면서도 많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과연 올바른 호흡이란 무엇이고 올바른 발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대학에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가요계, 방탄소년단 뿐만이 아닌 가요계에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서 노래할 음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들은 또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노래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인상을 쓴다거나 몸에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거나, 이것도 말씀하셨나? 목에 핏줄이 이제 보인다 라는 것들은 좀 잘못 노래하고 있는 방식이다. 근데 그거는 단지 소리를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소리를 편하게 낼 수 있는 어떤 도구, 경로, 과정과 다른 것일 뿐이지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발성을 하는데 여기 몸에 힘을 쓰지 않고 이 생목을 이용해서만, 정말 목 소리를 이용해서만 이제 발성을 이제 한다, 노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흔히들 이제 목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해요. 성대. 결국 이제 성대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성대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간다고들 해서, 그래서 성대에 가는 힘을 좀 줄이고자 몸의 다른 곳을 힘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공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거란 말이죠. 그럴 텐데, 만약에 이 성대가 다른 이들에 비해서 튼튼하다면,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뭐 다른 곳에 몸에 힘을 쓰지 않더라도 굳이 내가 이 성대만 가지고서 노래하더라도 별로 크게 내 몸에 무리가 없다면, 그럼 그분에게는 어떤 게 잘못된 방식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크게 호흡과 발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았을 때 방탄소년단의 보컬 라인은 실용음악 이론계에서 얘기하는 완벽한 보컬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실용음악과 이론계에서만 먹히는 이야기인 거고, 그들이 정말 그들의 노래, 그들의 뭐 목소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단순히 지금 방탄소년단 인기 있는 이유는 퍼포먼스 때문만이었을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이 크게는 예술이라는 그 전체적인 장르에도 좀 영향이 끼치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게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평론가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음악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영화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뭐 미술, 뭐 그림 작품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그 평론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분석력도 갖추셨을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나 지식에 의해서 그 작품들을 해석을 하시겠죠. 해석을 하시고 이 작품은 뭐 예술학적으로 어떤 이제 뭐 철학적으로 좀 뭐 괜찮은 작품이다, 문제가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텐데, 예술이라는 거는 사실 철학, 뭐 이론 이런 거에 맞출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선호도,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예술 작품이 정말 뭐 세계에서 막 인정받고 그런 작품일지언정 나 자신에게 그 예술적인 감각이 와닿지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컬 라인을 흔히들 그렇게 뭐 방탄소년단 보컬에 대해서 실제로 좋지 않게도 평가를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내 기준에 맞춰서 그들의 보컬 실력이 별로인 만큼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서는 그들의 보컬이 굉장히 뛰어나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실제로 이 점은 되게 높이 사요. 이들이 과연 정국이를 제외하고는 되게 제가 후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처음 이들이 데뷔했을 때만 하더라도 메인 보컬은 주로 정국이었고, 이전에 얘기했던 아이돌 그룹 내 포지션에 맞춰진 뭐 리드 보컬의 기준에 맞춰서라면 리드 보컬이라고 뽑을 수 있는 지민이가 또 그 다음으로 파트가 좀 많기도 했었고, 사실 태영이랑 석진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서브 보컬에 충실한 그런 보컬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 솔로곡들도 하나씩 존재하기도 하고 요즘 방탄소년단 곡을 보면은 메인 보컬의 구분이 딱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파트 뭐라고 해야 돼?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과연 뭐 호흡이나 발성적으로 완벽한 보컬은 아닐지라도 어떠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의 뭐 음색이나 목소리 톤, 이들이 노래했을 때 그 듣는 이들에게 와닿는 그 부분을, 포인트적인 요소들을 잘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말로. 오히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호흡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정국이랑 태영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좀 많이 섞고, 반대로 이제 지민이나 석진이 형 같은 경우는 호흡을 좀 적게 내뱉는다. 음색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어요. 호흡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약간 좀 외로움이 가득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깊이가 있게 느껴지게 되고, 호흡을 적게 섞게 되면 지민이나 석진이 형 같은 경우에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까랑까랑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점들. 오히려 이들이 4명이기 때문에 2명 이렇게 좀 나누어서 각자를 좀 서로를 서포트해줄 수 있고 보완해줄 수 있고, 각자의 그 보컬적인 매력을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시킨 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애초에 저 같은 이제 전공자들과 아이돌을 준비하는 연습생들의 트레이닝 방식은 애초에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아이돌 트레이닝 방식은 정말 이제 회사에서 추구하는 컨셉에 맞추어서 그 컨셉에 충실하게 키운다고 들었어요. 그 컨셉에 충실하게 목소리를 가꾸고 낼 수 있게끔 키운다고 들었는데, 빅히트는 이 점들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실제로 방탄 보컬 중에 진성으로 고음을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체로 우리가 반가성이라고 하죠. 반가성도 원래 옳은 표현은 아닌데 정국이나 뭐 지민이, 태영이, 석진이 형 4명이 다 반가성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보컬리스트들이어서 그 반가성만의 특유의 그 매력이 있거든요. 가성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진성은 아니지만, 정말 진육성은 아니지만 가성에 조금 더 힘을 실은 걸 우리가 이제 은어로 반가성이라고 하는데, 그 반가성에 최적화된 보컬들이기도 하고, 그 반가성만이 가져오는 호소력이나 매력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점들을 곡에 잘 묻어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 줏대 없이 달려왔는데, 오늘 사실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방탄소년단 보컬 라인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들의 보컬이 어떤 점에 의해서 매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기보다는 그 점들은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정말 좀 제가 여유가 있을 때 한 명 한 명 좀 분석을 해보는 걸로 좀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셨을 거예요. 정말로 보컬 라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영상을 기대하셨을 텐데 그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봤습니다. 방탄소년단 보컬 라인에 대해서 저평가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저평가할 만한 실력이 아닙니다. 네. 예술이라는 거는 정해진 건 없다. 정해진 건 없어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치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는 방탄을 포함해서 아이돌들의 이런 뭐 보컬이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음악적인 실력들도 굉장히 많이 좀 좋은 쪽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생각을 해요. 보컬 라인 충분히 덕질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덕질하세요. 이들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핀트가 많이 나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 영상만 하더라도 별로 제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은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 돌아오는 새로운 한 주도 모두들 기쁘고 즐겁고 쉽지만은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네,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럼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